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효과적인 채용 방안에 대해서 나누게 될 아라메디컬 그룹의 노경빈이라고 합니다. 개원을 앞두신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고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환자를 우리가 어떻게 내 병원으로 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고민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직원 채용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은 효과적인 채용 방안, 좋은 직원을 채용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채용을 앞둔 원장님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이 몇 가지로 추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과연 내가 개원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채용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어떤 시기적인 고민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을 잘 뽑아야 한다던데 우리 병원에 내가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내 병원에 과연 지원자는 충분히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원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시죠. 그리고 면접 볼 때에 어떻게 면접을 봐야 되고 또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면접일까 라는 고민도 많이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사제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불합격도 알려야 될까? 이런 조금 디테일한 고민들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원 전에 채용을 시작하는 시기는 한 55일에서 60일 이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래도 좀 여유롭게 개원을 우리가 하기로 한 그 개원일에 일주일 전 정도로 채용을 완료하기에 여유로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반에서 2달 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모집을 계획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원장님들께서 이제 채용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이제 몇 명 정도의 어떤 인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이제 개원을 할 건데, 우리 병원에 한 5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몇 명의 인원을 뽑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직원을 뽑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병원의 컨셉과 맞는 직원이 어떤 역량과 어떤 또 성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채용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집을 하시고 또 서류를 선발하시고 면접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면접을 보시고 최종 선발해서 첫 출근 일자를 통보한 이후에 근로계약하시고 개원 전에 다 같이 손발을 맞춰보는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바로 이 개원 전에 이 채용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과정대로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병원에 지원자가 많을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구인난이 굉장히 좀 어려운 곳이 또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쉽지 않은데 제가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들로 이 지원자들을 많이 모집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 어떤 방법들을 원장님들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올 초에 제가 그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해드렸던 그 안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집 채널에서 약 400여 명 정도의 지원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도수치료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자가 약 50명 정도의 지원자가 있었고, 한 치과, 이제 이곳의 그 외곽 지역의 작은 치과였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약 30여 명 정도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지원자가 아쉽지 않게 충분히 있었을까? 저는 한 6가지 정도로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먼저는 내가 개원하고자 하는 병원의 어떤 컨셉과 비전을 명확히 하시고 이 컨셉에 일치하는 직원의 기준을 정의하여서
모집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 모집을 전략적으로 취하셔야 되세요.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모집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한 가지 방안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모집을 하게 되지만 이뿐만 아니라 이제 원장님들께서 블로그를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환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듯이 우리가 직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이지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을 때 개원을 준비하는 병원은 인터넷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홈페이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원장님들께서 개인 블로그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개원의 취지라든지 내가 어떤 진료를 펼쳐나갈 것인지 주력 치료라든지 비전들을 이렇게 게시를 해 놓으시면 이 지원자들이 이 병원을 어떤 병원이겠구나, 내가 어떤 직장에 근무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블로그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적극적으로 모집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면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적합한 직원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면접지를 태도 그리고 지식과 기술 부분을 나눠서 설계하여서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채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원하기 전에 팁업을 맞추시고 우리가 개원 당일날 환자들에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시뮬레이션 훈련을 함으로써 이 채용을 완료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왜 우리들 이렇게까지 전략적인 채용을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병원의 어떤 경영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양한 어떤 그런 병원의 어떤 경영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어떤 그 변화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이 병원 선택 패턴에 대한 변화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객의 80%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병원을 선택을 하게 되죠? 예전에는 이렇게 간판을 보고 병원을 선택하기도 하고 입소문을 통해서 병원을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검색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고객끼리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고객끼리도 서로 질문하고 또 경험 기반의 답변을 교류함으로써 우리가 그 병원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환자들은 병원을 선택하기 전에 온라인에 검색을 한다라는 어떤 이런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검색해서 뭘 보죠? 이미 그 병원을 다녀와 봤던 기존의 환자들의 평가를 보고 그 병원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의 긍정평가를 받아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환자의 긍정평가는 무엇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나요? 바로 원장님의 어떤 치료의 어떤 그런 품질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의 역량, 직무적인 역량, 서비스 역량 등 이런 팀 역량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의 긍정평가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어떤 그 흐름 안에서 우리들 더 전략적으로 좋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채용에 대한 제가 어떤 이론적 개념을 한 번 더 짚고 가면 이제 채용은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라고만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조금 약해요. 채용을 정확히는 병원 전략에 부합하는 우리 병원의 라이피플을 선발하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라이피플이라고 한다면 적합한 직원, 알맞은 직원 이 정도로 우리가 직역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적 채용을 할 수 있을까? 제가 3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자, 첫 번째 1단계는 인적 자원을 계획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병원의 직원이라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인재상을 정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환자를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이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인력들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자격 요건을 설계하고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채용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2단계, 효과적인 모집. 다양한 채널로 제가 모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우수 인력이 우리 병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집 전략을 다양하게 해보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자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3단계 마지막 면접을 통해서 정확하게 평가하여 뭘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한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병원에 적합한 직원인가에 대한 평가이겠죠. 그래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채용을 완료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채용의 3단계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이제 모집을 계획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재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병원의 어떤 컨셉과 일치하는, 그러니까 닮아있는 이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채용의 최초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과 닮아있고 우리 병원의 비전과 진료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직원의 특성을 우리가 마련을 해놓는 거예요. 병원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태도 역량을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인재상을 직원들이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하나의 인재상 설정의 예시로 제가 그 채용을 도와드렸던 안과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5가지의 역량을 이렇게 도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라면 갖춰야 되는 태도 역량. 그러니까 이 안과 같은 경우에는 그 노안 수술 이 전문 안과였는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이라면 좀 임상적인 지식을 꾸준히 공부하는 그런 직원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전문성에 대한 인재상을 넣었고요. 그리고 친절하고 기본을 지키는 성실함. 그리고 굉장히 조금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직원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과 창의성이라는 인재상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팀워크, 사회성,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인재상으로 도출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작성하신 태도 역량을 토대로 이 안과의 인재상 5가지를 전문성, 사람 중심, 성실, 열정, 팀 지향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이 5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면접 질문지를 개발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재상을 정하게 되면 이제 모집을 위한 채용 기준을 만드셔야겠죠. 이제 어떤 분야에서 채용을 할 건가, 그리고 그 직무, 어떤 직무를 맡게 될 건지, 그리고 이 직무를 맡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전형 절차, 그리고 근무 시간과 점심 시간, 그리고 복리후생 제도, 우대사항, 지원 방법 등의 이러한 채용 기준, 세부 내용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복리후생도 매우 중요한데요. 요즘 우리 젊은 직원들은 이 복리후생을 굉장히 이 복지를 매우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복지들을 좀 정리를 잘 하셔서 이것들을 모집하실 때 잘 표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처음에 개원하실 때 이 직원들한테 굉장히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복지를 과하게 설정하시는 또 원장님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면 그것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이런 복지를 설정해 놓고 개원하시고 병원을 경영해 나가시면서 복지를 늘려가시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시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는 이제 복지 예시들이고요. 자, 이렇게 복지까지 이제 다 이제 설정이 되셨다면 자, 2단계 가셔야 되겠죠. 이제 모집을 하셔야 되세요. 자, 모집하시면 이제 원장님들께서 뭐 널스잡이나 뭐 메디잡, 뭐 사람인 이런 채용 사이트들을 많이 떠올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병원들의 채용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별로 눈에 띄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채용 공고. 병원을 지원하는 지원자의 입장에서의 내용들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지원자들은 내가 이 병원에 입사하게 되면 성장할 수 있을지, 복지는 어떤 복지들이 있을지, 원장님은 어떤 원장님이실지, 내가 집에서는 좀 가까이 다닐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지원자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병원들의 채용 공고를 보면 그런 어떤 지원자들의 입장에서의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경우를 매우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지원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궁금해해요. 복리후생? 집에선 가까운 곳일까? 어떤 분위기일까? 아, 이제 좀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 다니고 싶은데 오래 다닐 만한 곳일까? 원장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 새로운 이 직장을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직원들이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채용 포스터 안에 잘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이런 채용 포스터 어떠세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올 초에 컨설팅 진행했던 안과의 채용 포스터인데요.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병원 소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 병원 소개는 언제 개원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병원은 이런 철학을 갖고 이제 개원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 병원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인재상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열정이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사람 중심이며 팀워크 지향적인 그리고 성실함을 갖추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하고자 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부문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진료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 혜택, 그리고 전형 절차,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채용 사이트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조금 좀 재미없는 그런 모집 내용과는 확실히 차별적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안과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동영상 채용 공고를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지원자를 더 많이 모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이제 이 원장님께서는 이제 방송 출연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으시고 말씀도 참 잘하셔서 영상 채용 공고를 제작을 한다면 훨씬 더 이 지원자들에게 좀 더 눈에 띄는 어떤 채용 공고를 우리가 제시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 공고를 만들었고요. 이 채용 영상에 담겨진 내용은 이 병원과 원장님의 소개, 그리고 병원의 이름과 또 의미와 철학, 그리고 원장님께서 어떤 병원을 만들어 가고 싶은지,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복지, 지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내용이 간단하게 한 5분 미만의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을 올렸더니 지원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 이제 그 면접을 볼 때에 왜 저희 병원에 지원을 하시게 되었나요? 라고 지원의 어떤 계기를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 이 영상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렇게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까? 그거는 이제 좀 더
내가 다니게 될 직장을 더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고 또 내가 함께 할 리더가 어떤 분이신지 더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원자들이 4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이제 채용을 도와드렸던 병원 중에서는 가장 많았던 그 지원자 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여기는 너무나 이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에 또 3차 걸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분들한테 면접지를 다 보내드려서 면접지에 답변을 달아주신 분만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11분이 답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면접을 다 보시게 됐고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셨던 분들이라 그런지 입사 제의를 받으신 분들은 100% 입사를 수락했던 사례입니다. 또 하나는 치과예요. 여기도 굉장히 포스터가 매력적이죠. 여기는 이제 은평구에 있는 이제 작은 치과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과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인재상, 그리고 모집 부문, 복리후생 등의 내용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원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스터를 올렸는데 이제 또 지원자들이 나쁘지 않게 꽤 많이 또 지원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총괄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중에 베트남의 아주 가장 큰 한인 치과를 총괄하시는 부장님이 지원을 하신 거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치과가 강남에 있는 치과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개원치과에 지원을 하게 됐을까?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줌으로 베트남에 계신 그 실장님과 이제 면접을 보는 모습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왜 지원을 하시게 됐냐 했더니 이분이 원장님의 블로그를 봤대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개원을 준비하시면서 블로그에다가 개원의 과정들을 아주 진솔하게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로그를 읽고 원장님의 진료 철학과 어떤 그 리더로서의 성품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경험들을 갖고 이 원장님을 꼭 도와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 실장님도 저희가 입사 제의를 했을 때 수락을 했고요. 현재까지 이 치과의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처럼 이 모집을 할 때도요, 채용 사이트에 평범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들이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매력적으로 포스터로 제작해서 올리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블로그를 활용하시거나 동영상 제작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요, 함께 일했던 직원의 추천을 받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괜찮은 직원이 이제 퇴사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야기해 보시는 거예요. 가서 내가 곧 개원할 건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지 이렇게 제의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인에게 소개를 받거나 교육훈련 기간을 통해서 이제 소개받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너무 없다 하시면 이제 유료 채용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사이트에 이렇게 유료 결제를 하시면 나의 채용의 어떤 그 공고가 상단으로 올라가요. 훨씬 더 눈에 많이 띄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이제 지원자가 늘고요. 그리고 인재 검색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력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직원이 있으면 이제 지원 제의를 해보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채용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지원자들의 이 연락만 오면 참 좋겠으나 이렇게 사칭하시는 이제 그런
대행사들의 연락이 있어요. 뭐 대행사도 아니죠. 이제 사칭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각종 영업 전화를 많이 받으세요. 근데 뭐 이제 대부분 이제 정상적인 업체들인데 가끔 내가 네이버 마케팅 대행사다 이러면서 뭐 그 돈을 결제를 요구하는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원장님들이 그런 데를 속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화로 마케팅비를 결제를 유도하는 업체가 있다면 바로 전화를 끊으셔야 됩니다. 이제 원장님들께서 개원을 준비하실 때에 다양한 이제 업체들을 선정하시게 되는데 이 선정하실 때는 원장님 반드시 그 업체의 회사 소개서와 연역 그리고 제안서를 반드시 받으시고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계약하실 때는 만나서 대면으로 계약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위장해서 해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성형외과 채용을 도와드렸는데 이런 걸 보내왔어요. 그 파일을 보내왔는데 R집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제목은 너무나 평범해요. 그냥 지원서 보냅니다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몰랐으면 그거 그냥 다운로드 받을 뻔했거든요. 근데 잘 보니 그 파일의 확장자가 설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원장님도 그걸 설치하지 않았고 저도 설치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원장님 개인 메일로 오는 이력서 파일들은 잘 확인해 보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사기의 어떤 피해가 너무나 많아져서 이제 네이버 측에서도 이런 어떤 주의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및 네이버 제휴사 사칭 검색 광고 피해 주의 안내라고 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이 안내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력서 위장 메일 해킹 사례도 이제 산업을 불문하고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기사화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면접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좋은 직원들 이제 서류를 선발했다면 이제 2차 면접을 보셔야 되는데 자, 면접도 이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서류를 선발하실 때 정말 우리가 지원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원자들을 좀 많이 확보를 했다면 이 서류 선발하실 때는 좀 정성껏 작성한 지원서를 선발을 하세요. 그러니까 좀 사진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좀 작성이 되어 있고 왜냐면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성껏 작성한 지원서를 선발하시고요. 그리고 전공과 경력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서 서류를 이제 통과시키면 이제 면접을 보시는데 이제 면접을 보실 때 방식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죠. 1대1 면접을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집단 면접이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도 드실 텐데 무조건 1대1 면접을 보셔야 됩니다. 뭐 면접 시간은 20-30분이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제 면접 보실 때 뭐 희망 급여도 물어봐야 되고 이제 더 이렇게 밀착해서 그 지원자의 어떤 경험치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집단 면접은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1대1로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면접지로 평가를 하시는데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좀 구조화시켜서 면접을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태도와 지식, 스킬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제 면접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제 처음 면접을 보실 때 보통 뭐 이제 스킬적인 부분에서의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떤 일을 해봤나요? 뭐 어떤 장비 써봤나요? 이제 이런 것들 직무적인 측면에서의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 성품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인관계 기술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일은 잘하는데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병원이라는 곳은
이 팀워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환경이 어때요? 환자의 극성평가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우리가 마케팅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 중에 우리가 대인관계 기술이 너무 떨어지거나 이 서비스 조직과는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태도적인 측면에서의 면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자는 인성이 더 중요해요. 이제 관리자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비급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실장이라고 해서 세일즈도 하시고 직원 관리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세일즈 스킬은 사실 그거는 뭐 학습하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직원 좀 아우르고 좀 직원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팀워크를 도모해가는 어떤 리더십은 이게 단번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들은 인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서 채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 분위기 매우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원장님들이 직원을 고용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지원자가 없으니까 이제 원장님이 고용 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서 좋은 직원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면접을 보시는 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면접비를 지급하시는 원장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전화로 입사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하시고요. 불합격도 통보를 해주세요. 이제 불합격 같은 경우에는 정중하게 문자로 통보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좀 인터뷰해야 되냐? 이런 병원장의 어떤 고유한 비전을 얼만큼 동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료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자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 질문지를 이제 제가 원장님들께 다 만들어 드려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면접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열린 질문이어야 돼요. 자신의 경험과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솔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면접과 동시에 지원자가 면접을 보는 태도를 원장님께서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들 있죠. 들어올 때 인사 잘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좀 미소도 지으면서 자기 이야기 잘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서비스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어떤 지원자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효과적인 채용, 전략적인 채용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제 직원 채용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봉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멀리서 사람이 찾아오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제 개원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직원들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뭐 이것도 좀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하다가 이제 좀 직원들한테 이렇게 실망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게 되면 이제 처음에 어떤 그 초심이 많이 좀 빠지시면서 이제 냉소적으로 바뀌시는 원장님들 계신데 그거는 사실 좋은 리더십은 아닌 거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꾸준히 내가 좋은 인재를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함께 리더십 개발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좀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존중하고 하는 이런 문화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시고 만드신다면 직원들이 결국에는 환자를 오게 하는 또 훌륭한 또 마케터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채용 방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